LLM들을 퀀타이즈 해가지고 파인 튜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고 약간 공개된 모델들을 좀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우선 큐로라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최근에 이제 LL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하나의 GPU로 파인 튜닝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고, 예를 들어 뭐 65 빌리언 정도 파라미터가 존재하는 LLM 같은 경우에는 싱글 GPU로 학습을 할 수가 없어서 GPU에 이제 메모리 오버플로가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멀티 GPU로 나눠서 학습을 한다던가 아니면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던가 이런 문제가 많이 존재했는데, 큐로라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로라가 개발이 되었고, 이제 큐로라는 이제 로라를 기반으로 조금 더 어떻게 옵티마이션 콘타셔널을 해가지고 어떻게 최적화해서 더 빠르게 학습을 할 것인가, 학습을 하고 또 메모리 사용도 얼마나 많이 줄일 것인가에 대한 이제 논문이고요. 그래서 큐로라는 여러 기법을 사용해서 16비트 파인 튜닝 태스크랑 이제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개발 파인 튜닝한 모델들은 이제 구아나코라고, 이제 오른쪽과 그림과 같이 이제 뭐 라마 계열 동물인 것 같은데요. 구아나코라는 모델을 개발을 해서 거의 챗GPT랑 이제 99.3% 정도 3% 이제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으로 이제 학습이 되었고, 그리고 싱글 GPU로도 학습이 가능하면서도 24시간 내로 파인 튜닝이 가능하다고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허깅 페이스에서 트랜스포머 스택에 이제 접근할 수 있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사이즈 그리고 여덟 가지의 이제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된 그 모델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큐로라에서 사용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로우 랭크 어댑터를 사용하고, 그 위에서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에는 4비트 노멀 플로트를 사용해서 최적화했고, 그리고 이렇게 퀀타이션을 하다 보면은 컨스턴트 데이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더블 퀀타이션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메모리 사용량을 더 줄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그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메모리가 더 막 많이 사용되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건 기술적인 면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페이지드 옵티마이저를 사용해서 GPU의 메모리가 부족할 때 뭐 CPU의 메모리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본 배경으로 블락와이즈 K비트 퀀타이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퀀타이션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리니어 인티저 퀀타이션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뭐 그 인풋 데이터나 아니면은 웨이트 같은 경우가 플로팅 포인트 32비트로 학습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어, 이제 이 입력의 맥스 값 또는 뭐 맥스 값에 가까운 값들을 가지고 이제 스케일링해서 나눠주게 되고, 그걸 다시 127을 곱해가지고 인티저 라운드를 해서 인티저 값으로 변환을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퀀테이션을 수행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디퀀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서 사용했던 그 컨스턴트랑 그리고 이 인티저로 퀀타이즈 된 값들을 두 개를 곱을 해가지고 다시 원래의 그 이제 플로팅 포인트 30비트 입력을 구해내게 되는데, 여기서 약간의 손실이 발생을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Q로라에서 제시한 방법에서는 이 라운딩 메소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NF4라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해서 적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블럭와이즈 컨텐션을 사용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예를 들어 그룹이 없을 때는 이렇게 웨이트가 통째로 다 있다고 한다면은 이걸 이거를 그대로 컨텐션을 하게 되면은 컨스턴트가 하나 발생하게 되고, 이 컨스턴트 하나로 컨텐션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 왼쪽에 몰려 있는 값들은 뭐 특정 값에 몰려 있을 수 있고, 오른쪽들은 이 왼쪽 값들과 다른 부분에 몰려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퀀타이저 성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여러 블락으로 나눠 가지고 퀀타이션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퀀타이션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컨스턴트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아래 이 퀀타이션 값 자체는 잘 퀀타이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컨스턴트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메모리를 더 많이 사용하거나
사용하거나 이제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더블 퀀타이션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약간 경감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부 로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관련된 게 많이 발표돼서 대부분 아실 거라고 보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 파란색 부분이 이게 이제 풀리 커넥트드나 뭐 여러 레이어 같은 걸 지나간다고 한다면은 기존에는 이제 파란색 같은 게 이제 웨이트라고 보고 x가 이제 웨이트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다음 히든 값으로 계산이 되게 되는데 이 파란색 같은 부분의 데이터 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전체를 프리트레이닝 하는 거 이 전체를 이제 파인 튜닝 하는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오른쪽과 같이 로우 랭크 매트릭스 두 개를 사용을 해서 이 로우 랭크 매트릭스만 학습을 해서 파인 튜닝 하는 방법을 이제 로라 어, 이 주황색 부분 이제 아답터라고 하고 이 방법을 이제 로라라고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수식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과 같이 입력에 기존에 그 로라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인풋과 웨이트를 구분을 해가지고 다음 레이어 값을 구하게 되는데 이 아답터를 추가해서 L1과 L2라는 로우 랭크 매트릭스를 통해서 계산을 하고 학습 같은 경우에는 W는 학습하지 않고 이 로우 랭크 웨이트들만 어, 학습을 해서 많이 파인 튜닝의 시간과 웨이트 양을 많이 줄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라 같은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거의 0.2% 오리지널 대비해서 0.2%의 그 웨이트만 사용을 하면 됐었는데 근데 어쨌든 로라에서 남겨진 문제는 이 프리트레인드 웨이트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포워드나 아니면 백워드에서 옵티마이저에서 계산할 때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큐로라에서는 이 파란색 부분을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린 이제 메소드 세 개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4비트 노멀 플로트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제 기존의 라운딩 또는 리니어 메소드라고 하는 방법을 본다면은 이렇게 데이터 분포가 존재한다고 봤을 때 그 퀀타이션을 이제 등간격으로 퀀타이션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였는데 노멀 플로트 같은 경우에는 퀀타이션을 이제 간격을 기준으로 퀀타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제 데이터의 퀀타일 그러니까 이게 사분위 또는 뭐 비트가 증가하면은 이 데이터 누적 분포도를 가지고 퀀타이션을 하는 방법을 이제 퀀타일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멀 플러트 같은 경우에는 네빗 그러니까 16구간을 나눠 가지고 각각의 그 비율에 맞게 퀀타이션을 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어 이제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아랫부분 이렇게 보통은 데이터가 이제 노멀 분포를 따르게 될 텐데 이렇게 데이터 양이 비율 이렇게 모든 퀀타이션 값마다 같은 비율의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정보적으로 손실이 가장 적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퀀타일 방법을 그대로 적용시키기가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은 어쨌든 그 누적 분포도를 다 일일이 데이터를 구하고 그리고 그 각각 사분위를 다 구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그 계산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가정을 몇 가지 한 것이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노멀 분포를 따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퀀타일 값들이 다 필요하게 되는데 이 퀀타일 값들은 이제 노말의 미니 제로고 그리고 시그마가 1인 디스트리뷰션을 다 따른다고 보고 그 값들을 다 미리 구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 뭐 0에 가까운 값들은 이제 0으로 퀀타이션 하고 뭐 0.3에 가까운 것들은 0.3으로 퀀타이션 하고 이렇게 미리 포인트를 다 구해 놓고 그리고 보통은 근데 민하고 시그마가 0하고 1 사이가 아닐 거기 때문에 이 웨이트를 민하고 맥스를 구해서 그 나눠줘서 강제로 그 민제로 시그마 1인 형태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제 값을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확한 퀀타일 메소드는 아니지만 이렇게 노멀이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민맥스를 마이너스 1 사이에 가둠으로써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줬고 그래서 NF4 포맷이 기존의 그냥 리니어 메소드보다 성능이 더 좋게 나온다고 이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논문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리니어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고 퀀타일 메소드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 데이터들이 각각 그 논리니어한 값으로 다 지정이 되게 되는 거고 이 리니어 메소드를 사용했을 때 장점은 계산했을 때 계산했을 때 인티저 도메인에서 계산이 가능한데 이 퀀타일 메소드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그 데이터 압축은 충분히 더 많이 되겠지만 이 데이터를 다시 논리니어 그 플로팅 포인트로 변화를 한 다음에 그 도메인에서 웨이트랑 인풋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계산 관점에서는 약간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더블 퀀테이션 방법인데 어,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그룹을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퀀테이션 성능은 어쨌든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이 그룹이 각각 그룹마다 데이터가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은 이 컨스턴트가 그 그룹에 있는 아니, 이 전체 데이터만큼 필요하겠죠. 반대로 그룹이 만약 하나였다고 한다면은 컨스턴트는 하나가 되게 되지만 전체적으로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컨텐션이 좀 더 잘 안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은 4비스로 퀀타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 각각의 그룹을 64개로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64개의 웨이트마다 그 32비트 플로트짜리 그 스케일 값들이 하나씩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64개마다 32비트의 오버헤드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32 나누기 64를 하게 되면 결국적으로 평균적으로 0.5비트 정도의 오버헤드가 더 존재하는 거라서 사실상 4.5비트 퀀타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컨스턴트들을 한 번 더 퀀타션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 C2라는 이제 플로팅 포인트 32비트짜리 세컨드 컨텐션 스케일 컨텐션 파라미터를 두고 이거로 나누어졌을 때 그 C1부터 기존의 이제 그룹의 각각의 컨스탄트들을 8비트 플로팅 포인트로 퀀테이션이라기보다는 스케일링을 시켜가지고 8비트를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64개 데이터마다 이렇게 기존에는 32비트였지만 8비트의 데이터만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이 컨스턴트를 256개를 한 번에 이 C2로 이제 세컨드 컨텐션을 하기 때문에 256 곱하기 64 나누기 32비트 이거 하나 32비트에서 기존에는 0.5비트 정도 필요했지만 0.127비트만 필요하게 컨텐션을 해서 메모리를 좀 더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페이지드 옵티마이저인데 페이지드 옵티마이저는 약간 그 논문적인 내용보다 약간 기술적인 내용인데요. 어, 일단 페이징이라는 게 CPU랑 하드디스크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제 하드디스크나 이제 버추얼 메모리 또는 피지컬 메모리 단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어, 예를 들어 뭐 CPU에서 메모리가 부족하게 되면은 D램에서 처리할 수 없을 단계에서는 이제 하드디스크에다가 임시로 버추얼 가상적으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페이지 단위로 메모리를 관리하는 걸 페이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엔비디아에서 이렇게 GPU랑 그리고 D램 단에서도 이렇게 페이지 단위로 메모리를 관리하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현을 해가지고 GPU 메모리가 부족할 때는 CPU 메모리에 옮겨놓고 그리고 CPU 메모리에 있던 메모리가 필요할 때는 다시 GPU로 불러오는 방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한 GPU 내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세 개 메소드를 이제 통합을 해서 Q 로라를 설명을 드리면은 어, 이제 실제 y를 계산할 때는 이제 x는 그대로 두고 이 더블 컨버전 된 w를 이제 nf4 포맷으로 되어 있겠죠. 이거를 퍼스트 파라미터는 이제 C2 k 8비트 여기서 4비트 8비트짜리겠죠. 플로팅 포인트 8비트짜리 C2와 그리고 세컨드 파라미터인 이제 플로팅 포인트 32비트짜리 이제 컨스턴트가 있고 이거를 가지고 디컨타이즈 시킨 다음에 그리고 X랑 곱해가지고 메모리 사용량을 많이 줄였고 그리고 로라 단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BF16 포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두어서 계산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라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로라만 사용했을 때, 그리고 큐로라를 사용했을 때를 각각을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풀 파인 튜닝 같은 경우, 이제 노 아답터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가 16비트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각각의 뭐 옵티마이저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하거나 아니면 얼마나 이동할지 이런 걸 계산할 때는 32비트로 동작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로라 같은 경우에는 아답터를 두어서 이제 16비트 트랜스포머에서는 그레디언트 학습이 되지 않고 이렇게 아답터 부분의 16비트 작은 16비트 부분에 작은 그 웨이트 부분에서만 학습이 되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큐로라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 이제 기존에 있던 그 프리트레인된 웨이트까지도 4비트까지로 구현을 하고, 여기서 메모리 사용량을 많이 줄여가지고 학습을 하였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페이징을 설명을 하는 건데, GPU 이쪽이 GPU 옵티마이저 단에서 많이 메모리가 부족하게 되면은 CPU에 있는 D램을 사용하였다가 다시 가져왔다가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메소드 관련 설명인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익스페리먼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실험 결과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선 퀀타이제이션 연구들에서 모델의 인퍼런스를 위한 4비트 퀀타이제이션 성능 저하 없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4비트로 트레이닝하는 성능은 되게 많이 저하된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4비트의 Q 로라 파인 튜닝 방법이 스탠다드한 16비트의 풀 파인 튜닝만큼 괜찮은 방법인가에 대해서 비교하는 실험을 먼저 하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안한 새로운 데이터 타입, 노멀 플로트 4 데이터 타입이 기본 그냥 4빛의 플로트 데이터 타입보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실험을 두 번째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제안한 것 중에 하나인 페이지드 옵티마이저에 대한 뭔가 정량적인 실험은 진행을 하지 않았고, 이 페이징 프로세스 자체가 미니 배치이면서 시퀀스가 긴 경우에 잘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해서 일반 옵티마이저랑 페이징 옵티마이저가 동일한 학습 속도를 제공하는 것만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페이지드 옵티마이저가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것만 확인을 하십니다. 네, 큐로라의 파인튜닝 성능을 보기 위한 실험이고, 베이스라인으로는 7빌리언 라마 모델을 알파카 데이터셋에 16비트 로라 방법으로 파인튜닝한 것이 이제 베이스라인이 되게 됩니다. 로라의 연구에서 어댑터의 파인튜닝만으로 풀 파인튜닝하는 결과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이 로라 방법의 파인튜닝을 베이스라인으로 일단 두었고, 어, 여기서 로라 논문에서 제시한 디폴트 세팅을 바로 적용했더니 이게 이제 풀 파인튜닝의 성능 재현이 안 되어서 이 저자들이 모든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모두 다 어댑터를 적용하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16비트의 풀 파인튜닝 성능을 로라로서 재현한 것이 이 주황색 16비트 베이스라인 되겠습니다. 이 성능을 재현하도록 큐로라 방법이 이 성능을 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하였고, 큐로라 또한 모든 레이어에 어댑터를 붙임으로써 4빛으로도 이 16빛 로라 성능을 재현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실험은 여기서 제안한 NF4 데이터 타입에 대한 실험인데, 파인 튜닝 없이 제로샷 어큐러시 성능을 본 것이고, 같은 포빗을 썼지만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파란색이 그냥 플로트 포빗 썼을 때고, 이 주황색이 여기서 제안한
NF4 데이터 타입이고 거기다가 더블 퀀타이제이션까지 한 게 초록색 결과입니다. 여기서 저자들이 제안한 NF4 데이터 타입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거기다 더블 퀀타이제이션까지 한 것이 성능 면에서 그렇게 큰 이득은 없었지만 메모리 효율이 좀 더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테이블 2 또한 같은 포빗에서 실험을 하였고 여기서 본 것은 퍼플렉시티 값심으로 이게 값이 작을수록 좋은 건데 여기서도 데이터 타입을 int4 타입과 float4에서 이렇게 다르게 이 익스포넌트와 멘티사 부분을 이렇게 다르게 가졌을 때 보다도 자기네들이 제안한 MP4 타입의 더블 퀀타이제이션까지 한 것이 가장 성능이 좋다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큐로라 방법의 이제 검증 메인 결과인데요. 두 가지 모델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로버타 모델에서 글루라는 데이터셋으로 파인튜닝 한 것과 다양한 모델 크기의 T5 모델에 대해서 슈퍼 내추럴 인스트럭션이라는 데이터셋에 파인튜닝 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먼저 이 BF16이라는 것은 16비트 모델 전체를 풀 파인튜닝 하는 보고된 성능이 되겠고, 첫 번째 줄이. 그리고 이거를 재현하였습니다. 재현이 다 잘 되는 것을 보였고, 이거를 풀 파인튜닝 하지 않고, 로라 어댑터만 16비트로 해서 성능이 재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16비트로 한 것을 4비트의 큐로라 방법으로 또 재현되는 것까지 봄으로써 큐로라가 4비트로 16비트의 풀 파인튜닝 성능을 재현한다라는 것을 검증을 하였습니다. 테이블 4번 같은 경우도 크기가 다른 라마 모델에 알파카 데이터셋과 플랜 버전 2 데이터셋으로 어댑터를 학습시켰습니다. 이때 데이터 타입에 따른 결과인데 제안한 MP4 타입과 더블 퀀타이제이션까지 한 게 16비트 로라로 학습시킨 성능까지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긴 하지만 요약해보면 노멀 플로트 데이터 유형의 4비트 큐로라 방법이 16비트 풀 파인튜닝 하는 것과 16비트 로라 파인튜닝 하는 성능과 일관되게 일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노멀 플로트 타입이 그냥 플로트 타입보다 더 효과적이면 더블 퀀타이제이션도 성능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의 파라미터 수가 증가하면 이제 성능이 더 오르니까 그렇게 파라미터 수를 키우고 퀀타이제이션해서 메모리 효율을 높이는 것이 그 성능 좋은 모델을 갖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은 그러니까 앞에서는 큐로라 방법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한 거라고 하면 이 실험은 큐로라 방법을 이용해서 대화형 라지 랭귀지 모델도 소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험 세팅은 8가지 되게 다양한 데이터셋을 이용했고 학습은 제안한 큐로라 방식으로 파인튜닝합니다. 정답과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만을 쓰고 다른 RL이나 이런 방법들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델은 비쿠나와 오픈 어시스턴트, GPT 계열의 챗봇 시스템을 베이스라인으로 하였습니다. 평가는 이제 3가지로 진행을 했는데 이 오토메이티드 이밸류에이션 먼저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주어진 쿼리에 대해서 내가 타겟으로 하는 모델의 리스폰스를 받고 챗 GPT의 리스폰스 2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평가하는 애는 GPT-4가 되는데 GPT-4에다가 그 2가지 대답에 대해서 10점 만점의 점수를 매기게끔 하거나
두 리스폰스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 리스폰스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GPT-4는 이제 두 가지 리스폰스를 보여줬을 때 앞에 보여주는 답변에 조금 더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경향이 있어서 그 순서를 바꿔서도 점수를 매기게 하고 이 두 가지 순서에 대해서 평균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챗 GPT가 받는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해서 챗 GPT 대비 내가 받는 점수를 이제 렐러티브한 점수로 해서 매트릭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GPT-4를 이용한 이제 오토메이티드 평가가 사람이 평가하는 거랑 또 다를 수 있어서 휴먼 이밸루에이션도 같이 진행을 하였고 또 한 가지 여기서는 엘로 레이팅이라는 것도 매트릭으로 썼습니다. 엘로 레이팅은 체스나 바둑처럼 이제 두 명이서 하는 게임에서 하는 평가 산출법인데 토너먼트처럼 시뮬레이션을 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상대방의 승률 대비 나의 예상 승률을 척도로 쓰는 지표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평가 지표를 삼았고 그래서 보면은 OSS, SST 데이터셋으로 Q로라의 방법으로 파인 튜닝한 모델의 이름을 여기서는 이제 구아나코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 모델이 챗GPT 대비 99점 아까 그 챗GPT 대비 그 점수 상대적인 점수로 표현했을 때 챗GPT 대비 99.3%로 거의 챗GPT와 같은 수준을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구아나코 33B 모델에서는 비쿠나 13B 모델보다 더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지만 구아나코는 이제 4비트 프리시전이기 때문에 메모리 효율이 조금 더 좋은 걸 볼 수가 있고 성능 또한 3% 정도 더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구아나코 7B 모델은 그 메모리가 5GB인 휴대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크기이다. 그런데 13B 모델의 비쿠나보다 한 20%, 여기 알파카 모델보다 20% 정도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엘로 레이팅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상대방의 승률 대비, 그러니까 챗 GPT 승률 대비 내가 나의 승률을 알아보는 엘로 레이팅의 순위를 보면 1위는 GPT-4고 두 번째 순위로 가져갈 수 있는 게 구아나코 계열의 모델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타스크에서 구아나코들의 답변을 여러 개 샘플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하는 타스크도 있고 못하는 좀 부족한 타스크도 보이는 샘플들이 논문에 제시되어 있어서 이 샘플들은 논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미테이션과 디스커션 포인트에 대해서는 이제 저자들이 이걸 베이스라인으로 삼을 때 16비트 풀 파인 튜닝을 베이스라인으로 삼는데 뭐 32빌리언이나 65빌리언 스케일에 대해서 이거를 성능을 뽑으려고 할 때 리소스로 인해서 그것까지는 못 뽑았다고 하고 또 다른 데이터셋 뭐 빅벤치나 이런 다른 데이터셋에서 일반화된 성능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소셜 바이어스가 된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바이어스된 시퀀스를 생성한 확률이 구아나코가 가장 적다. 그래서 바이어스가 제일 없는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픈 어시스턴트 1 데이터셋에 대해서 Q로라로 파인튜닝한 게 구아나코인데
이 데이터셋으로 파인튜닝 하면은 좀 바이어스가 없어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 또한 또 다른 유형의 바이어스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리미테이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퀀타이제이션 연구들에서 이제 비트 수를 줄여가면서 성능과 비트 프리시전 간의 트레이드 오프를 보이곤 하는데, 여기서는 전혀 성능 저하된 부분 없이 그냥 4빛으로만 실험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보아나코가 그 오픈소스 랭귀지 모델을 사용했고, 오픈 데이터셋으로 학습시켜서 챗GPT 정도의 성능을 내는 이제 유일한 모델이다 라고 하고 있고, 이거는 48기가 GPU에서 24시간 정도 파인튜닝하면 된다는 장점 때문에 이런 연구자들의 리소스 갭을 좀 줄여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음, 아이, 7빌리언 같은 모델은 아이폰 12 플러스에서 큐로라 방법으로 24시간 내에 3밀리언 토큰을 파인튜닝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 폰에서도 활용 가능한 방법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실험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랭귀지 모델에 대한 얘기여서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세미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